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요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또 CEO 리스크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살얼음을 걷는 은행권의 상황을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이제 우리은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뭐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은행권 전반으로 의혹이 확산된 상황이에요. 네, 당시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그 우리은행 인사팀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던 게 지난해 10월 17일입니다.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문건 공개 이후 보름 만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후에 금융감독원은 12월부터 두 차례 특별검사를 통해서 모든 시중은행의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22건의 의혹 사례가 적발됐고요. 이들 은행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면서 은행권 공동의 채용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연합회장 말입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저희가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치 감안된 그런 채용 모범 규정을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강도가 꽤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도 이 긴장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단적인 예로 지난달에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행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은행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법원이 법적인 그 소명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행장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가 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었던 만큼 영장 청구 자체만으로도 은행권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논란 기색이 역력했고요. 검찰은 은행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은행 이외 5개 은행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금감원의 중징계를 통해서 해당 은행과 또 금융지주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채용 비리발 CEO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수사의 타겟이 되는 곳이 하나은행 또 국민은행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집중이 됐는데요.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난 22건의 의혹 사례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 그러니까 누나의 손녀가 합격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서류 전형에서는 최하위권이었다가 면접 과정에서 순위가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각 면접 단계마다 점수가 초기화되는 제로 베이스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채용에는 정상적인 절차가 가동이 됐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오히려 최근에 자사주 1000주를 매입을 하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채용 비리 의혹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속히 스카이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줬다. 이런 부분들을 은행의 자율적인 인사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은행의 경우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의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가산점을 줬다는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들은 그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처럼 명문대생에게 가산점을 더 준 경우에는 그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같은 그 관련 법을 봤을 때 가산점을 특정 그 고학력자들에게 더 준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비리로 드러나는 부분은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하겠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너무 좀 포괄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 은행권 안팎에선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말입니다. 은행권의 채용 비리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은 금융회사들마다 자기들이 회사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만이 우리 금융산업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적발됐고, 근데 또 의혹에서 비껴난 은행들도 있어요. 이들 은행들에 좀 주목이 집중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형은행 중에서는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의혹 사례가 적발이 되지 않았는데요.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들은행의 베테랑 조사관이 나가지 않았다. 또 이들은행 인사팀의 컴퓨터 백업 기간이 짧았다. 이런 식의 좀 얘기들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채용 기준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은행들은 필기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전부 지우고 번호를 매기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농협은행은 타 은행들과 다르게 면접 과정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켜서 감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동생 아들이 면접에서 떨어져 그 가족들에게 회장의 힘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농담성 핀잔을 들었다던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의 그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나올 은행권의 이 새로운 채용 기준 수립의 모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 기자와 함께 은행권 분위기 점검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